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주간에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개인들이 어떤 종목을 많이 매수했는지 보여드리고, 또 종목들을 통해서 어떠한 이슈가 있고 또 어떤 점을 중요시하게 봐야 될지 다양한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12월 14일부터 12월 18일까지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 SDI, SK하이닉스, LG화학, 셀트리온 헬스케어, SK바이오팜,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올렸습니다. 일단 제가 5종목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주간과 월간 수급 같은 경우에는 5종목 외에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지금 제가 이렇게 5개만 말씀드렸지만 이 밑에 있는 종목들도 한번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삼성 SDI하고 LG화학,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포함이 되었거든요. 자,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어요. 그동안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했던 전기차 배터리 종목, 그동안 LG화학이 독보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한 주간은 삼성 SDI가 상당히 눈에 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매수 금액만 보더라도 약 1,500억 순매수가 들어왔거든요. 먼저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이번 4분기에 상당한 실적 개선에 대해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이번 4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지난해 4분기보다 무려 1482%나 증가한 3182억 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전 분기 대비로는 약 19%가 상승한 수치입니다. 자, 이렇게 실적이 대폭으로 증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전기차 배터리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삼성 SDI를 더 많이 매수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보고 있고, 또 한 가지 이유는 그동안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물적 분할 공시가 있었고 때문에 많은 개인들의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그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는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겼기 때문에 LG화학을 집중적으로 매수했던 측면이 있었지만, 근래 들어서는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죠. 때문에 이런 두 가지 복합적인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은 삼성 SDI를 더욱 많이 매수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 SDI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면, 증권업계에 따르면 내년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약 60% 이상 급증한 1조 1200억을 낼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7400억 원의 영업이익을 전망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무려 1조 2000억 원의 영업이익을 전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추정치만 보더라도 4분기와 내년 상당한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고, 또 전기차뿐만 아니라 최근에 전동 킥보드,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모빌리티 산업이 발전이 되고 있단 말이죠. 이런 분야에도 SDI 배터리가 많이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기차뿐만 아니라 다양한 모빌리티 쪽으로 확대가 가능하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는데, 이번 한 주간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올라와 있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순매도 상위 종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매도 금액만 보더라도 약 6천억 원의 강한 매도세가 나왔고, SK하이닉스는 약 1,300억이 조금 안되게 순매수로 보여주었죠. 저는 이렇게 수급을 보면서 SK하이닉스로 넘어가야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얼마든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다시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는 종목이니까 특별한 의미부여를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같은 경우에도 11월 초였죠. 그 당시에도 SK하이닉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짙었거든요. 반면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보다 부족했던 모습들이 많았는데 결국 다시 보조로 맞추면서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 큰 의미부여를 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만 하더라도 개인들의 순매수 상위 종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한 주간은 외국인들의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특이한 점은 지금 상위권 내에서 유일한 코스닥 종목이에요.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할 수 있다는 이런 기대감이 섞인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투자 주체들이 관심있게 보는 것 같고, 항상 이런 기대감 같은 경우에는 팩트가 나오기 직전까지는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금 참조를 해보시고요. 밑에 있는 SK바이오팜, 이 종목도 최근에 조금씩 상승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한번 수급을 살펴볼게요. 자, SK바이오팜의 수급을 살펴보면 이번 한 주 동안 외국인들이 꾸준히 매수세를 보여주었고, 또 과거를 살펴봐도
꾸준하게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12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짙었던 한 달이었거든요. 그런데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의 전체 흐름과 달리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지난 한 달 동안 순매수 물량을 살펴보면 약 2,600억의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스피 우량주 같은 경우에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곧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꾸준히 참조를 해보신다면 투자를 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런데 SK바이오팜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난 7월달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6개월 보호 예수 물량이 내년에 풀릴 수가 있어요. 지난 10월달에도 한 차례 3개월 보호 예수 물량이 풀리면서 약 10% 가까운 큰 하락이 나왔었는데 이러한 점에 대해서도 혹시나 내가 투자를 하게 된다면 조심해야 될 부분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5개 상위 종목들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패스를 할게요. 마지막으로 두산 퓨얼셀. 최근에 두산 퓨얼셀을 포함해서 그린 뉴딜 관련주, CS 윈드라든지 하나솔루션 이런 종목들의 주가 상승이 있었습니다. 중동과 유럽 그리고 한국에서 대체 에너지 도입을 추진한다는 소식 때문에 수소시장의 약 70%를 점유하고 있는 두산 퓨얼셀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았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외국인의 순매수가 이어졌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이 매수했던 종목들은 단발성 매수가 아니라면 조금은 연속성을 보이면서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거든요. 때문에 이런 점들 참조하시면서 한 주간에 외국인들은 어떤 종목을 많이 매수했는지 참조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관을 살펴볼게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ETF에 많이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녹십자하고 한국전력도 많이 매수를 했고 또 ETF가 보이죠? 그리고 두산 퓨얼셀도 포함이 되어 있고 이어서 몇몇 종목들이 보이는데 하나 우리가 눈여겨볼 점은 MSCI 코리아. 과거에도 한 번씩 보이지 않았었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을 보여드렸을 때 MSCI 코리아 ETF 간헐적으로 나왔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한 주간에도 MSCI 코리아 ETF에 많이 투자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ETF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한번 MSCI 코리아 공부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녹십자 코로나 치료제에 대해서 치료 목적으로 승인이 되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지난 한 주간에 녹십자 관련주들의 주가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기관의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분류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한국전력도 포함이 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두산 퓨얼셀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HMN 같은 경우에 제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지금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으니까 중립적인 시각에서 유심히 쳐다보기 좋은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개인을 살펴볼게요. 삼성전자 우선주, 신한지주, KB금융, 현대차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올렸습니다. 제가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신한지주하고 KB금융 은행주죠. 최근에 은행주 같은 경우에 9월달부터 11월까지 상당히 흐름이 좋았거든요. 그런데 12월이 되면서 생각보다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금융주,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고배당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배당락 전날까지 양호한 주가 흐름이 나오고 배당락이 지나면 다시 약세의 흐름을 보이는 것이 통상적인 흐름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아직 배당락까지 기간이 남아있지만 12월 초부터 미리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미리 약세를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 보시면 금감원에서 은행권 연말 배당 축소에 대해서 검토 중이라는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은행주들의 상승 탄력이 둔화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결론이 난 것은 아니고 내년 초에 결론이 나겠지만 어쨌든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연말 배당 축소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은행주들이 고배당을 지급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더 컸기 때문에 금감원의 연말 배당 축소 검토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은 의미부여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다시 최근에 12월 초에 금감원에서 또 이런 내용을 발표하면서 배당이 다가온 시점에
배당 축소를 검토한다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의지가 강하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 이런 부분이 투자 심리의 위축으로 연결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배당 축소에 대해서 검토라는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드려볼게요. 여기 하단에 보시면 코로나 바이러스 장기화로 인해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예년보다 배당을 줄여 손실 흡수 능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한마디로 경제가 불확실하니까 충당금을 쌓아라, 이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부분이 투자 심리 위축으로 연결이 되었고 12월 초부터 주가의 흐름이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간의 기관과 외국인 그리고 개인까지 순매수 상위 종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종목 말고도 밑에 나와 있는 여러 종목들이 있죠. 그런 종목에 대해서도 여러분 스스로 한번 찾아보신다면 시야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가 7거래밖에 이제 남지 않았더라고요. 다들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혹시나 올해 손실을 보신 분들이라면 너무 연연하기보다는 내년에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조금 더 희망차고 긍정적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계획을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